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이제 AI는 완전히 다 끝이 난 건가요? 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월 1일인데요. 5월 2일인데요. 녹화 날짜 기준으로 20며칠째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고 살처분도 거의 끝났고 뭐 더 방역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새 북상도 다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올가을에 또 터지는지를 봐야죠. 저는 그 올가을에 터지더라도 더 이상 죽일 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살처분을 많이 해서. 그렇죠. 예. 이번에 지금까지 살처분된 애들이 946농가 3,787만 수인데요. 산란계 기준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거에 36%, 산란 종계는 51%, 육계랑 토종닭은 5% 수준인데 뭐 하여튼 그냥 닭만 다 전체로 닭만 따졌을 때도 20% 이상, 오리는 37% 이상 살처분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뇌구조가 참 웃긴 게 네. 크기가 좀 크면은 약간 조금 무게감이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닭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해서 그런지 좀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네. 지금 3천만 마리 이상이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20% 이상, 오리가 거의 40% 가까이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나게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어떤 각성 정도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계란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주부분들은 좀 느끼시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일단 피해가 오니까 그 그렇죠. 정도에서만 바라볼 뿐인데 제가 그 살처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네. 예전에 처음 아나운서가 돼서 제주 MBC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뉴스 기사를 네. 읽으면서 그 단어를 접했는데 저는 화면을 보고 제일 충격을 좀 크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17년이 지났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살처분이란 단어만 계속 둥둥 떠다녀요. 맞아요. 지금 2000년에 구제역이 처음 터졌거든요. 네. AI는 2003년부터 고병원성 AI는 터졌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살처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진짜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 정말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가축전염병이라는 게 사실은 예방이 되면 제일 좋죠. 안 터지면. 네. 근데 터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도려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초동 방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초동 방역 중에 한 방법이 외부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숙주에 감염이 돼서 그 세포 안에서 복제가 돼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염된 숙주를 죽여야 바이러스가 복제돼서 퍼져나가는 게 막히기 때문에 이제 살처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뭐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들도 살처분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하고 있고. 근데 살처분만 나오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도 많이 하죠. 뭐 소독도 열심히 하고요. 차량 이동 같은 거 제한도 하고요. 움직임도 막고 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해서 축산 관련된 사람들을 전체 이동 중지시키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터진 다음에는 일단은 빨리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AI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사실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 다른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약범 대표가 최대한 이제 사실을 근거해서 그 부분만 전달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것이요. 우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라는 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축산농장들이 굉장히 동물복지 환경이 나쁘다는 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물복지형 농장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계속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요. 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이제 AI 방역대에 걸려가지고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농장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 방역의 기준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역대라고 흔히 하면 이 발생 농장만 살처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그럼 주변 500m를 이렇게 묶고 또 주변 3km를 묶거든요. 그걸 다 방역대라고 하는데 주변 500m는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500m부터 3km까지는 보호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AI가 가까운 농장은 퍼져나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잠복기일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증상 발현은 없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퍼져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생은 이 농장에서 했지만 주변 방역대까지 살처분을 해요. 그걸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은 사실은 AI가 발생한 농장은 아니었는데 이 농장에서 한 2km 정도, 2.1km 떨어진 농장에서 발생해서 방역대에 묶여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거죠. 2kg면은 아유 이게 참 사실은 왜 농민들이 어떤 시위를 하실 때 본인의 농작물을 싣고 와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내 피 같은 내 자식 같은 농작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식물도 그럴 텐데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 아이들을 팔기 위해서 키우시긴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더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농장인 참사랑 농장이라는 곳인데 네. 정말 그 지금 문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 때문에 살처분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발생한 농장, 최초로 발생한 농장 같은 경우는 살처분 금액이 삭감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00%가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80%만 나가요, 보상금이. 그래서 신고를 막 지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는 최초 신고 농장 100% 보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복지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1.5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지향하는 방향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했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자식같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금 얘기부터 하는데 사실은 그걸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 보상금이 그대로 나와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할지언정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네. 그 살처분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농장에서 이걸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을 때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랑 그 지역의 종교단체들이 가서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싸워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서 이 방역대가 다 풀릴 때까지 버텨서 며칠 전부터는 이제 계란 출하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한 머리도 안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AI가 음성이 나왔고요. 네. 바이러스는 없었던 거고 이제 버틴 거죠. 살처분 기간을 버텨서 방역대가 풀릴 때까지 버텨서 다시 출하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방적 살처분을 하더라도 살처분을 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음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성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근데 이 농장이 이번에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었다고 해서 이 농장주랑 이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버틴 행동이 잘했냐 이렇게는 사실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20조에 있어요. 지자체장이 AI, 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히 AI는 고병원성 AI는 지금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런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그 다음 조항에 뭐가 돼 있냐면 만약에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수의지 공무원이죠. 수의지 공무원이 강제로 농장주의 의견에 상관없이 강제로 바로 살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까지 명령하고 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조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벌칙 조항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걸 버틴 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익산시가 이 지자체가 이 농장을 지금 형사고발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사 고발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 농장주분이 버티신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지금 학번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생명이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 버텨준 농장주의 용기가 참 감사한 거고 대단한 건데 운이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지만 만약에 이걸 거부하다가 여기서 발생이 돼서 그렇죠. 이로 인해서 또 그렇죠.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제 말은 이번에 네. AI 음성이 나왔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죠. 동물복지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산란계 농장이 지금 배터리 사육 이런 거 케이지 사육 안 하고 동물복지용으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사육 공간도 넓어야 되고요. 뭐 음수량, 뭐 햇빛 비치는 양 이런 걸 다 따져서 인증을 해주는데 그렇게 키웠을 때 과연 AI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네가 안 걸리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면역력은 올라가지만
AI 바이러스는 이거는 특이 면역으로 막는 거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 AI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동물복지농장, 뭐 영양제 주고 이런 걸로 못 막고요. 사실 AI 백신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AI 백신은 또 장단점이 있어서 또 차치하고요. 오늘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특이 면역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동물복지농장으로 해서 일반적인 건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AI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농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동물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지 절대 이런 법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위클리벳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저는 찬반 의견이 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이 나뉘실 거고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찬반 논쟁을 통해서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던 그것에서 중심이 됐던 방역 어떤 체제가 사실은 좀 더 다른 방식의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생각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백신을 시행하다 보니까 살처분 수가 적었죠. 올해도 9농가만 터지고 막았거든요. 근데 AI 백신은 구제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AI 백신을 시행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방적 살처분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 백신도 하나의 옵션이고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지금 500m 그리고 3km가 이 방역대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온 농장을 무조건 다 예방적 살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제로 이제 어떤 농장이 터졌다. 그럼 방역대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방역 회의를 해요. 심의회라는 거. 전문가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와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농장을 다 살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몇 개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3km 안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더라도 요 농가는 뭐 거리도 멀고 뭐 이런 뭐 차량 이동도 없었고 소독도 열심히 했으니까 빼자 이런 논의를 해요. 100% 다 그 안에 살처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는 쪽으로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납득이 더 가는 방향으로. 네.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농가들 뭐 이런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동물 관련해서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읽는 일반인 분들한테도 좀 많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AI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좀 약간 일반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거의 상시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게 하여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 산란개, 돼지, 육개, 또 한우, 유구, 젖소, 오리 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장이 엄청 많잖아요. 가금류만 해도 닭이 3,000수 이상이 되는 소규모 농가 이런 건 다 빼고요. 뭐 시골에서 20-30마리 키우는 거 다 빼고 3,000수 이상 키우는 농가만 해도 4,000농가가 넘거든요. 근데 모든 특정의 동물복지 인증받은 농가 다 합쳐도 아직 111개밖에 안 돼요. 돼지 농장도 5,000개가 넘게 있고 소 농장은 거의 뭐 9만 개 이상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111개는 정말 이제 조금 인증을 받은 거죠. 농장 이 인증 제도가 정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이슈를 계기로 이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가 정한 AI 방역 대책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따르되 앞으로 이 방역 지침이나 방역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현재 있는 정책은 무조건 따라야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따르되 이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긴급 방역 지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침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죠. 네. 달걀값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달걀을 수입해 오는 그 정말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논의들이 아니라 왜 달걀값이 오르고 왜 AI가 계속 상시화되고 왜 살처분을 많이 해야 되는지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퍼지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가을이 되면은
어쩌면 AI가 또 터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처리하는 과정은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